오늘도 이재명이가 고인에 대해서 즉각 전수조사하자고 두 번째 또 전수조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을 향해서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투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도 김남국의 코치에 따라 고인 투자를 하며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김남국에 대해서 이재명이 의원직 사퇴시키고 징계하는 것을 주자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본인이 재판받고 김남국과 유사한 처지에 있으니까 이재명이 김남국에 대한 이 제재에 소홀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기자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이나 그 측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김기현이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화폐 전수조사를 하자. 요렇게 말했고요. 어제 두 번이나 고인 문제는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신속히 하자. 요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저 형태를 보면 이 민주당이 쉽사리 여권의 이 사정수 부패 의혹 수사 앞으로도 뭐 여러 개가 줄줄이 남아 있다고 들립니다. 거기에 불구하고 버틸 거다라고 보이고 한간에 나돌고 있는 문척과 윤척 사이에 어떤 이재명을 제외한 여야 구도 형성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한 10월 정도에 공천으로 역순으로 계산하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반의 그리고 친문들이 나서지 않을까 보이는데 이재명이 버티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끝을 보려고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으면 그대로 끝이죠. 아마 이번에 정계에서 2선으로 물러나면 그 순간에 여러 법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치적 재기는커녕 나중에 지금 흔히 말하는 깜빵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항상 이 누구나 악귀가 주어 터질 때까지는 다 계획이 있다고 전부 계획을 세우지만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여건이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는 구도가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도 뭐 일부 좀 올라가고 그리고 일부는 40% 초반대까지 나오는 지지율도 있지만은 실제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갔다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 리서치는 국민의힘 88.7 대 민주 37.4 리얼미터는 국힘 38.5 대 오히려 민주당이 42.4 지난주에 갤럽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1% 와선 33 국민의힘 32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 지지율 중에서 지금 민주당이 앞선 게 곧잘 나오고 있다는 거야. 이건 뭔가 하면 한간에 20, 30대 지지율이 빠졌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빠졌다 하는 것도 일면을 보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도덕성을 따지지 않는다. 자,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패면 더 팰수록 심화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한쪽 진영에 대한 완벽한 정오와 혐오를 가지고 그래서 자기 진영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나와도 이 도둑질은 저쪽에서 만들어내거나 누구나 그러한 일상적 형태의 보편화된 도둑질을 이쪽만 잡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완전히 개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건은 현재 이런 서로 엇비슷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면 여건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지요. 왜? 어차피 총선이라는 것은 윤석열 취임 2주년쯤 되어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권하는 쪽이 이기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윤 정권의 지지율도요. 갤럽 조사 취임 1주년으로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긍정 비율. 노무현이 1주년 때 25%, 근데 윤이 지금 33% 나왔습니다. 부정은 역대 최악으로 낮은 비율이에요. 57. 노무현도 57, 윤도 57.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 뒤에 조금 올랐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40% 초반이 한계고 그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윤 정권은 나름 지금 노력을 하지만은 도대체 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 사정 부패 수사 외에 자신의 플랜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과거 문 정권이 박근혜 촛불 탄핵 이후에 사정수사 적폐청산이라는 수사로 당시 보수정당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근데 그 당시 보수정당이 초토화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정수사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탄핵 여파로 보수층에 이 낙인이 깊게 찍히면서 한마디로 야권의 이 선동과 여권의 실책이 맞아떨어지면서 상당한 기간 회복불능의 사태를 겪었던 거죠. 그것이 2020년 총선까지 왔다가 비로소 2022년 대선에서 겨우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야권의 이 정치적 기획, 선동, 흔히 프로파간다라 말하는 선동, 그리고 대중 동원 역량, 여론 조작 역량은 지금 보수 우파라고 불리우는 저 국민의힘의 역량보다 월등하게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작은 흠이라도 파고들어서 그것을 키우는 역량, 그리고 적시적소에서 뭔가를 폭로하고 터뜨려서 그것을 거리로 확대시키는 부분, 이 상대 진영을 낙인을 찍어서 국민에게 부패 혐오 세력으로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또 언론이나 문화 이런 분야에서 대중에 대해서 장악력이 월등하게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현대 정치 전쟁은 과거처럼 화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수전부터 시작해서 프로파간다, 사이버전까지 복합적 전쟁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복합적 전쟁 역량에서 야권이 부패 세력이고 파퓰리즘 세력이 분명하고 또 한국형 좌파라는 것이 엄청난 이 자기 모순을 가지고 위선과 가식과 부패로 얼룩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정치라는 낙인 찍기, 대중성동, SNS 장악, 언론 장악 능력에서 이 보수 우파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렌지족 가까운 성향이나 투박한 성향, 그리고 현대 사회의 언론과 미디어, SNS, 문화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속성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쪽은 김건희 쪽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를 엮어내기 위한 예비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이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또 현대 한국형 좌파에 대해서 김남국의 코인에 대해서 이재명의 대장동 돈봉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해도요. 보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기 진영의 만족이지 그것이 그야말로 민주당에 대한 데미지를 본질적으로 입히지 못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위기론이라는 것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분이지 실제로 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기득권 쪽에 기울고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를 갖다가 커버하지 못할 거다. 그런 상황이라면 윤이 부패 칼날을 아무리 우리한테 휘둘러도 막아낼 수 있다. 또 윤이 스스로 기득권이냥 자신을 갖다가 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도 엄청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최악의 상황에는 아마 비명 그리고 친명이 합의해서 전술적으로 이재명의 테러를 열어주고 밖에 중도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을 앞에 내세우고 기존의 민주당이 2선으로 빠지면서 내년에 짬뽕 공천을 해서 총선 앞두고 즉 트랜스포머라고 불리우는 이 로봇가 됐다가 차가 됐다가 하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변모시키거나. 자, 그렇게 했을 때 괜히 이 관역을 상실한 여권의 부패 의혹 제기가 통할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진보 좌파라는 자들이 부르는 진보 좌파라는 자들이 이 변신에 매우 익숙하다는 거예요.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변신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변신은 경허하게 짜여진 행태의 변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으면 이재명이 권력을 놓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최악의 상황으로 총선을 질 것 같다고 느끼면 짜고 치는 변신이 나올 수 있고 그때는 친문이고 친이고 관계없이 그때는 친문이고 친명이고 관계없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권이 내년 총선을 이런 식으로 계속 야당을 두들기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패만 보고 계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중들은요, 이 권력형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평가하기를 그냥 거부해 버렸습니다. 한국 국민 수준이 왜 이렇게 됐는가는 정치적으로 자초한 건데요. 딱 하나가 보여주는 거죠. 이재명이 두 번째 전수조사를 요구했는데 여권이 응하고 있지 않다. 자, 이런 하나로 김남국 고인 문제가 희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가져볼 의문이 있죠. 여권은 왜 저런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을 현재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데 김기현을 불러서 전수조사 받아서 이재명부터 다 틀어보자. 나도 틀겠다. 나도 틀어라. 왜 그 말을 못할까요? 뻔히 상대방의 수를 저들은 알고 이 맞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 두들겨 가지고 이긴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